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자님들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얼마 전 당한 갑질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체믹스 코인을 발행하여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대표님, 그 질문 안 받으시나요? 그런데 거래소들이 담합하여 체믹스를 부당하게 상장을 폐지하여 아니, 대표님, 사라진 3천억 개 코인은 어딨나요? 그리고 투자자들 몰래 코인 파셨던데 그거 왜 공시 안 했나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더 못 드셔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뭐지? 야, 운다. 갑자기 왜 우십니까? 저를 믿어주신 투자자분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에이, 대표님, 허벅지에서 피 나는데요? 야, 이것이 그 유명한 허벅지 눈물?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76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체믹스의 눈물, 저 그 같이 하는데 제 맞은편에서 그 표정 연기를 보고 이게 목소리 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표정 연기까지 같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열연이 이게 목소리밖에 담기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정 연기를 하는 게 이게 진짜 연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준비를 해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원주에 이모 댁에 좀 놀러 갔다 왔어요. 네. 네. 끝입니까? 혼자 가셨나요? 아니요, 여기 저희 이모인데 아. 여기 가겠다고 하시는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또 같이. 저는 이제 채스님 이모 댁에 이모님 댁에 저도 이제 같이 놀러 가서 뭐 운동을 진짜 빡세게 했죠. 네, 바람도 좀 쐬고 요새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 일정이 뭐 좀 있다 보니까 운동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 뭐 모든 직장인 분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좀 원정 운동도 좀 하고 좀 뽕을 뽑자 한번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 시원하게 하고 시원하게 마시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운동 하시고 드시면 효과가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좋죠. 아니, 좋아요. 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술은 뭐 당연히 뭐 좋을 게 없긴 하지만 뭐 저희가 뭐 지금 몸매 만들어서 막 이걸 업으로 삼을 사람들은 아니니까. 아니,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한 이렇게 앞자리가 바뀔 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찍으려고 하거든요. 바뀌기 전년도에. 그럼 아직 좀 남았네 시간이. 네, 그래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된다. 저는 그 주말에 제가 예전에 그 크라우드 펀딩처럼 투자한 그 시민 자산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모놀 워크 슬금슬금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마포에 그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제 건물을 공동 소유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블로킹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죠.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지난주에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의 제목을 보니까 지켜갈 결심 vs 해산할 결심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뭐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연락만 받고 있었는데 문자 딱 보니까 뭐야 해산할 결심?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 송년 모임을 하는데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지는 모르고 저는 거기 줌 링크가 있길래 줌 링크를 들어가야겠다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 협동조합 분들이 건물을 되게 그 괜찮은 거를 리모델링을 잘 하시고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막 카페도 있고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다양하게 하셨는데 되게 이제 그 한 해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좀 털어놓는 자리였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조합원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사실 이제
그 제목을 보고 놀란 다른 분들도 이제 그날 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얘기를 좀 듣고 그다음에 좀 나눠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취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그런데 같이 금액을 출자한 케이스였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비슷한 그런 취지였어서 막 꼭 어떤 혜택을 보지 않더라도 이제 그 금액을 그 취지가 좋아서 이제 금액을 투자한 건데 프로젝트가 뭐 되게 상황이 뭐 힘든 건지 아니면 뭐 임원 운영진 분들이 너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 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들었고 좀 이렇게 좀 참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좋은 뜻에서 어떤 기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뭐 이렇게 지불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NFT는 종류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좋은 취지니까 하나 사줘야지 하고서는 샀어요. 그럼 개수는 줄어들잖아. 근데 내가 이용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좋은 취지라고 해가지고 나도 좋은 뜻에서 사줬는데 정작 사놓고 관심은 그렇게 크게 안 갖고 이용도 잘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 공감해서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좋지만 진짜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에 대해서 재밌는 거는 이제 저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조합원이 됐는데 그 제 맞은편에 그 원주에 갔다 오신 채믹스님께서는 금액이 좀 적어가지고 이런 문자를 잘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당연히 거의 진짜 4배 차이 나는데 그 정도면은 뭐 할 말은 없죠. 그래도 배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보니까 다 받긴 다 받을 거 받고서는 이거 뭐 기억도 못 하잖아. 아무튼 이런 우리도 잊고 있었던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또 좀 노다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꺼진 프로젝트도 다시 보자. 예전에 좀 지나간 프로젝트 중에 우리가 그냥 그때는 너무 많은 이제 코인이나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투자하고 아니면 그냥 흘려보낸 프로젝트 중에서 아직 살아 있으면서 좀 쓸만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바다 같네요. 네, 아나바다. 자, 오늘 그러면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체스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이 비탈릭의 어떤 말을 전하는 그래서 같이 생각해보는 이게 무슨 뭐 복음 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비탈릭 부테린의 이제 지분익명을 이제 다 읽었는데 이제 이게 좀 읽기는 힘들어. 일반인이 읽기에는 조금 힘든 거라서 이제 틈틈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다 읽었는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하드포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하드포크라는 거를 다루긴 다뤘는데 지금 이제 막 문제가 이게 막 터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볼 만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자의 글이라고 해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 그 글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는 이러한 부정적 협력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포크를 꼽는다. 먹는 포크 말고 하드 포크. 이는 개발자들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통째로 복사하여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담합을 시도하는 자들에 의해 프로젝트가 점령된다면 그에 반하는 의사를 가진 자들은 포킹을 통해 새로운 대안적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킹 아닙니다. 포킹. 그래서 이제 하드 포크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이제 복사에다가 이제 BCH를 만든 비트코인 캐시를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의 방식인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담합 아닌 담합 많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채굴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노드를 운영하게 되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새로운 코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약간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이제 완전 개발자적인 관점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드포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져왔듯이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그럼 그 위믹스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또 상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반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막 이런 현상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드포크를 이제 그 규제 당국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드포크된 코인을 또 상장하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그 비유하자면은 회사 정관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주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똑같은 사업 모델을 가진 프로덕트를 가지고 또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주식을 약간 나누는 형태의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드포크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체스님이 이 문장을 이제 밑줄 쳐가지고 한번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좀 웃겼던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내가 이 블록체인 만들었어요. 근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드포크를 해. 이러면은 나는 내 의견이 싫어. 내가 하드포크를 하겠어.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도 테라도 뭐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어쨌건 물론 나도 과거에 내 자신이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드포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과거에 있는 것들의 어떤 위변조를 막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드포크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달리 갈게 하는 건데, 그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진행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과거를 돌려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 약간 이렇게 가는 하드포크가 사실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우리 새로 하자 이런 것도 많지, 의견에 따라 하는 것도 많지만 그 어떤 그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약간 그거 문장은 약간 비탈릭이 과거랑 좀 요즘 와서는 좀 이 하드포크를 바라보는 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시선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러니까 하드포크 이 써진 그 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좋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전제가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심으로 이 사회의 발전, 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참 맞는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보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이상적인 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상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현실과 이상을 되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인 거고, 현실은 그대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거에 맞춰진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 사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하드포크에 대한 어떤 되게 문제의식이 좀 사람들마다 이렇게 딱히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들 뭐 프로젝트 실패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돼서 이게 하드포크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 다 뭔가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뭐 망하거나 이랬을 때 하드포크를 막 많이 그냥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야 그냥 새로 시작할게 이런 의미로 그냥 좀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비탈릭이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하드포크와는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뭐 긍정적인 사례로 든 거는 이제 스티밋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잘 운영되고 있다가 이제 저스틴 선이 이제 그 하이브 그거를 이제 코인을 다 이제 사가지고 이제 거의 M&A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티밋 유저들이 이거는 이제 너무 중앙적인 운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이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거버넌스 입장인데, 저는 일반 유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저가 갑자기 그 스티밋을 보면서, 저는 계속 지금 스티밋을 올리고 있는데
전후 맥락 없이 갑자기 하이브로 또 이제 바꾸자 이제 운동이 있으니까 사실은 유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니 제가 스팀잇에서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이브로 옮겨 갈아타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서비스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돈 다 벌어놨더니 하이브로 옮기자 그래서 하이브로 다 옮겨버리면은 그럼 저는 이제 다시 하이브에 또 적응해야 되고 이제 벌었던 돈도 이제 스팀이 지갑에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스팀이랑 스팀 달러 그대로 상장시켜놨더니 하이브가 또 있어요. 그거 또 상장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비트코인 마음에 안 들어서 BCH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냥 코인 두 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렇죠. 느끼기에는 코인 두 개고. 네. 사실은 비트코인 굳이 갖고 있었는데 뭐 에어드랍 줘가지고 이제 BCH를 준다고 한들. 네. 이 또 이제 그 BCH 관련된 서비스를 다시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BCH를 또 지원을 해주는 데를 또 찾아야 되고 약간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만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게 맞나? 좀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더리움도 이제 막 포크 해가지고 막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막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고 사실 그거를 일반인은 절대 못하고 그 개발자 아니면 거의 기업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포크 할 때마다 이제 그 이용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은 정말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코인 두 개의 쌍으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탈릭 부테린도 이제 여기다가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마이너한 문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사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뭔가 어떤 기존에 있는 조직과는 다른 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이제 하드포크라는 수단이 기존에 있는 중앙화된 견제화된 도구로서 이제 옹호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약간 이런 문화 자체가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되게 좀 어렵다 아직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길버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되게 하드포크를 좀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문제 생기면 하드포크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약간 우리 영화 시리즈 보면은 영화 시리즈 잘 안 되면은 뭐 리부트 하겠다. 뭐 all new, all different 뭐 시리즈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체스님한테 질문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스틴 어쨌건 스팀에서 주인 됐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약간 이런 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카카오 경영진행 한다고 해서 저거 진짜 저 독재니까 카카오 쓰지 말자. 사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업계 관점에서 제 양아치 짓 하고 이거는 이제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스팀잇을 어쨌든 쓰잖아요. 네. 저는 진짜 블록체인 서비스 중에 스팀잇을 제일 열심히 썼던 거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쓰는데 주인이 바뀌었대요. 욕은 하지. 근데 욕은 하면서도 돈이 보이지 여기에 돈이 있으니까. 왜냐면 하이브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썼는데 하이브로 또 옮겨야 돼? 이렇게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하면서 쓰는 약간 그런 거죠.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건 그 철학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도 예전에 커뮤니티 많이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한 번씩 폭파 상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는 다음 카페 도탁스라고 하는 게임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예전에 비영리로 운영이 되다가 어느 순간 막 광고를 넣겠다 이런 영리단 바꾸겠다 이렇게 운영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막 모든 업로더가 업로드를 중단해 버리고 막 유저들이 막 다 카페를 이동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어떤 대혼란 상태 진짜 무정부 상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막 그때 사람들이 다른 카페 새로 만들어서 옮겨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옮겨가자라고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옮겨가기 되게 힘들어한 거예요. 그 새로운 카페로 이전 자체를. 사실 똑같은 다음 카페 플랫폼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존 운영자분이 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고
네. 이제 다시 이제 그 카페가 정상화가 되긴 됐는데 되게 흑역사로 이제 남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새로운 거 만들면 되지, 하드포크 하면 되지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다른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엄청난 리더면 막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뭐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하드포크는 개발자가 사실 그냥 개발자도 아니고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또 아까 체스님 말씀하셨듯이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철학만을 가지고 뭐 하드포크 의견을 다 하자 이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게 사실 우리가 하드포크 얘기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커뮤니티 안에서 그냥 포크 아니더라도 일단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소프트 포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에 맞아요. 하드포크 가는 네, 거니까 진짜 하드포크까지 가는 거면은 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은 돈 문제가 네. 현실적인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솔직한 거죠, 사실은. 솔직히 하드포크 하는데 뭐 철학적인 뭐 이념이 달라서 저는 진짜 솔직히 그건 포킹이야, 퍼킹이라고 진짜 한 줄도 병. 아니 왜냐면 이게 솔직히 다 알잖아. 그리고 일반 회사들도 기업들도 그 운영진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다 어떻게 그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 다르지만 그거를 합의를 이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뭐 물론 뭐 어떤 뭐 이상한 기업은 또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그렇게 가는 데도 있겠지만 뭐 좋은 잘 운영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블록체인도 뭐 철학이 안 맞아서 막 아니 뭐 그 정도의 집단이 그럼 도대체 뭘 해내겠다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대기업도 그렇게 쭉 가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집단에서 철학이 안 맞아서 에이씨 뭐 내 거 새로 만들어 이러면서 나가버리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뭐 스팀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그냥 나한테 팔아라 내가 좀 운영을 해볼게 내가 잘 해볼게 이런 거는 오히려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내부 분열에 의해서 뭔가 하드포킹이 일어난다 하드포크가 일어난다 저는 그게 제일 나쁘게 보여요. 이때까지 이런 팀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다 합의도 못 이뤄가지고 포크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도 뭐 나온 것도 없고 지금 막 성능도 개떡 같은데 지금 벌써부터 싸워가지고 하드 포크를 해? 저희 그게 좀 솔직히 더 마음에 안 들었고 결국에는 뭐 하드 포크한 대건 원래 기존에 있던 대건 뭐 잘 된 게 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둘 다 서비스 제대로 안 나와 성능 뭐 나아진 거 없어 대중들한테 공감도 못 얻어 뭐 결국엔 뭐 이도저도 안 되는데 그게 자기네들끼리 초반에는 똘똘 뭉쳐서 뭔가를 이뤄낸 다음에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든지 그렇게 깔끔하게 가야 되는 거지. 그 기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기업으로 치면 그냥 분사예요, 분사. 완전 기업에서 막 그 내가 한 진짜 팀이 우리 막 블록체인 사업부가 막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에 있다고 치면 삼성 블록체인 팀이 에이씨 회사 들어서 못 찍는 나 삼성 블록체인으로 회사 만들 거야 하고서 나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삼성 블록체인 뭐 센터 이러고서 만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냐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뭔가 막 탈중앙 막 자유 막 이런 그 그런 명목 하에 너무나도 좀 쉽게 그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이게 대중들한테 공감을 줄까? 좀 싶은 이게 지금 사실 비슷하게 벌어지는 게 그 스팀 하이브 케이스하고 지금 정반대의 어떤 과정과 결과를 겪고 있는 게 지금 트위터거든요. 트위터가 지금 그쵸, 머스크가 딱 인수를 해가지고 그 트위터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머스크의 지금 철학을 따라가야 되니까 머스크 뭐 직원도 짜는데 이제 트위터는 오픈 소스가 아니니까 블록체인처럼 포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포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아까 비탈리 말처럼 자유로운 어떤 그런 의견 개진 아니면 또 다른 대체 제안 이런 거에는 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트위터는 지금 워낙 말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갖고 막 트위터 떠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자체를 대체할 수단은 사실 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SNS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그 섹션에서는 트위터를 대체하기는 어렵더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뭐 딴 데 갈 테면 가봐라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하드 포크보다는 그 기리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 포크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그러니까 발전시킨다기보다는 활용을 좀 더 많이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솔직히 뭐 NFT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안 좋은 얘기 NFT 끼어들고 싶진 않은데 NFT도 사실 뭐 그 뭐냐 스톱워치? 아 스텝워치요? 스텝워치 완판 안 되니까 다시 할래.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거는 솔직히 대중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좀 뭐 사실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드포크가 당연히 좋을 수 있어요. 아 동전이 2개가 되니까. 당연히 내가 빨리 막 스냅샷 찍어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거래소에 막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마냥 좋으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동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동전의 그 화폐의 이상적인 모습은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막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화폐도 지금 쓸 사용처가 없어서 좀 문제인데 화폐라고 해놓고선 쓸 사용처가 없는데 이게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게 사실 정상은 아니지만 사실 딱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쓸데없는 코인이 하나 더 생겼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격 막 시세는 자기네들끼리 저기 붙여놨는데 정작 이게 사용할 때는 없는 그런 언제든지 골동품이 될 수 있는 그 고물이 될 수 있는 게 2개가 됐다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투자적인 관점에서 아 이게 내가 팔면 되지 이래 버리니까 사실 이런 게 자꾸 장기화되고 지속이 되면 이 시장에 과연 좋을까? 진짜 그냥 무슨 뭐 주식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보다는 사실 뭐 좀 담보로 잡혀 있는 게 뭐 마땅치도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주식처럼 똑같이 가버리니까 오히려 주식과 비교해가지고 암호화폐가 뭐 딱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우리를 좀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모습들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담합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도 좀 그거는 또 되게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뭐가 잘 됐을 때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을 때 하드포크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러니까 뭐 트위터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나 이런 진짜 공룡 기업, 카카오 이런 공룡 기업들이 막 시장을 완전 독과점 막 다 진짜 차지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하드포크를 통해서 아 우리가 얘네 독과점을 막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도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뭐 다른 일반 사람들도 카카오 이런 거에 지배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택시도 막 카카오 택시 다 돼 있는데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에서 막 수수료 올리면 꼼짝없이 그거 올라가야 되고 이게 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당하고만 있는데 그런데 카카오 쪽에서 뭔가 좀 하드포크를 통해서 누가 뭐 떨어져 나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경쟁이 되잖아요.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이제 기본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하드포크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더라. 그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문화적으로 좀 성숙해야 된다. 네. 이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과 요즘에 좀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업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든다. 뭐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충분히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하드포크라는 거 자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큰 사건이었죠. 하더라도 진짜 큰 사건이. 진짜 큰 사건이었는데 요즘은 뭐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하는구나. 뭐 그냥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드포크가 일어나면은 뭐였냐면은 얘네 뭐 블록체인이라고 해놓고 블록체인 만들었으면은 미변조 없이 진짜
그대로 쭉 가는 건데 하드포크하면 너네 뭔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버그가 있으니까 수정할게 약간 요런 느낌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체인에서 너무 많은 하드포크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길버님 말씀하신 것 중에 NFT도 코드에 문제가 있으면 예전에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문제 있으면은 얘네 막 되게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그냥 스냅샷 찍고 다시 배포할게요. 그리고 다시 해요. 그러니까 뭐 사진 촬영하는. 아니 이게 조금 블록체인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한번 블록을 쌓으면은 이거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오점이 남아 있는 게 싫은 거야. 이런 어떤 막 뭐가 묻어 있는 똥 묻어 있는 블록이 여기에 쌓여 있는 게 싫으니까 다시 시작할래. 그리고 뭐 NFT 이런 것도 처음 했을 때 딱 완판 이게 딱 이게 찍혀야 되는데 안 찍혀서 이게 다시 취소. 그러니까 뭔가 좀 오히려 블록체인이 위변조가 불가하고 막 이렇게 이런 면들이 블록체인 팀들로 하여금 좀 강박을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되게 무결해야 된다.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는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 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업데이트 안 돼도 그냥 새로 배포했어요. 여기 이제 이거 쓰세요. 그냥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역시 이게 사람은 이게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업데이트가 안 돼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적응하게끔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돈만 안 잃어버리면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 중간에 뭐 코드가 바뀌고 어쩌고 뭐 그런 거 뭐 그냥 새로 해서 우리 이제 이거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게 업데이트다. 됐더라고요. 네. 기린 씨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 하드포크가 요즘에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하드포크에 대해서는 좀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하드포크에다 하냐에 따라 달려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사람이 저도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을 하면 코드를 짜면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하드포크하는 건 오케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과거의 내 자신이 싫어. 그래서 하드포크를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땡땡땡땡 클래식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제 생각 그거는 좀 잘못한 거다. 그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뭐 개발자분들이랑 이렇게 막 개발자분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근데 또 이제 오늘 물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기회에 기린 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좀 개발자들은 좀 하드포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왜냐면 직접 우리는 이 코딩을 직접 안 하니까 뭐 코드 틀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린 씨 같은 분들은 뭐 잘못 짤 수도 있고 막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코드에 대해서 다 아니까 하드포크를 더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포크를 더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내가 싫어서 그 표현이 이제 괜찮네.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싫을 수 있는데 과거에 과거에 나의 투자가 지금 싫어가지고 하드포크를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논평으로 말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재밌는 비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스냅샷 찍는 게 증명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개예요? 하드포크를 하는 게 사과 1+1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맞아. 하드포크 한다고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생겨가지고 고치는 건데 코인 하나 더 주거나 뭐 이렇게 스냅샷 자꾸 찍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게 문제 생겨서 새로 만든 거면은 두 개여도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문제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그러는 건데 그 뭐 증명사진 다시 찍는 정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기 가니까 세일하니까 1+1 주든 1+1인데 +1으로 받은 게 이제 썩은 사과야. 이런데 좋아하는 좀 그런 느낌일 수 있겠다. 저는 이제 뭐 아까 했던 거 해서 무분별한 포킹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 중에 그 끝에 부분에 댓글로 이런 명언이 있어요.
물리면 오만 잡생각이 다 된다. 네. 그렇죠. 물리면 사실 사실 네. 코인 투자 물리면 네. 사실 이게 뭐 모든 게 다 돈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 나왔지만 뭐 사실 얘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뭐 실수하고 넘어갔는데 시세가 안 떨어져. 그러면은 뭐 투자자들도 뭐라고 할 일도 없고, 아니 시세가 떨어졌는데 투자자들이 괜찮아, 니네 과정이잖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 꿋꿋하게 너네 꿈을 펼쳐봐 하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당장에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막 지금 투자자들 야 이 새끼들아 시세 지금 너네 방어 안 해? 이러면 이제 걔네들도 막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드포크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하드포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뭐 그 팀만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 산업 전반적인 어떤 문화가 좀 성숙해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면서 뭐 오늘 블로킹 276화는 근데 오늘 너무 제 의견만 말해가지고 아니, 그 여러 저도 말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 그 의견이 오고 갔으니까. 오늘 근데 일단 체스님은 그 연기 열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제 아니 너무 이제 두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방해를 했을까봐 뭐 그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목소리에 얼굴이 담겼으면 좋겠네요. 연기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하드포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을 남겨주실 분들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